국정원 특활비 1억 수수 인정하시나요? 어떤 점이 지금 설명하실 건가요? 특활비 아까 인정하신다고 끄덕거리셨는데 그거 계속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예, 최 변호사님, 오늘 새벽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어요.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새벽두에 1월 2일 날 구인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난 12월 29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방탄국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는데요. 예. 지금 현재 받고 있는 협의가 지금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지금 바르는 것이고 그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범죄가 소명되고 이미 이걸로 인해서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번 정권 들어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1번 타자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불명예를 뒤집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최경환 의원이 입장을 좀 바뀐 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종훈 박사님,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병기 전 원장이 자기하고 좀 서로 굉장히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다. 그런 사이에서 무슨 이렇게 청탁하고 그럴 관계가 아닌데 이병기 전 원장이 이 국정원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이렇게 현금을 건네고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뀐 부분이 뭐냐면 이게 별로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지금 이제 진술을 좀 바꾼 거죠. 예.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래도 이병기 전 원장이 이렇게 자수서에 사실은 기록을 한 게 이번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은 요인이잖아요. 자수서에서 국정원 이 특활비를 본인이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최경환 이제 의원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기조실장의 이제 건의를 받아서 매달 줬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최경환 의원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좀 표현이 된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이 최경환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용처 그리고 그러니까 이 현금 1년 번호를 얼마나 잘 추적을 해서 규명을 하느냐가 최경환 의원의 입을 열게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 네.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초이노믹스라 부를 정도로 친박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네요. 사실 이 초이노믹스란 게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 이름 말고 장관의 이름을 붙여서 노믹스란 이름을 붙여진 게 아마 최경환 의원이 처음일 겁니다. 이제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핵심 실세 역할 또 이제 또 친박의 좌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최경환 의원의 구속은 결국 친박의 몰락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죠. 특히 또 지금 일단 당내 사정도 보면 지금 거의 사실은 최경환 전 부총리에 대해서 옹호하거나 좀 이렇게 방어하거나 이런 지금 움직임이 전혀 없고 사실 당에서도 논평한 줄 나오지 않습니다. 예. 이제 그런 걸로 비춰봐서는 결국 이제 지금 서울구치소에 가면은 대통령을 비롯해서 비서실장, 민정수석, 경제수석, 경제부총리, 장관 정말 모든 내각과 청와대가 그냥 옮겨놓을 정도로 지금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참 이 국정농단 사태가 낳은 결과가 참 어떤 면에서 보면 좀 참혹하다 싶을 정도로 그런 느낌입니다. 예, 최 변호사님 받아서 질문을 드리면 그러고 보니까 서울구치소가 작은 박근혜 정부다 이렇게 봐도 무방할 정도예요. 청와대 의왕 출장소 이렇게 얘기할 수가 있겠죠. 이른바 범털 집합소라고도 합니다. 전직 전직 어떻게 보면은 잘 나갔던 분이 있는데 박근혜 전 대통령에서부터 해서 지경부 장관 그리고 또 비서실에서 실세라고 했던 우병우 수석까지 다 있기 때문에 아마 본인들 특히 박근혜 전 대통령으로서는 요즘 다른 생각 안 하고 책만 읽는다고 하는데 그럴 수밖에 없는 상황일 수밖에 없는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어찌됐건 박근혜 전 대통령 관련해서 특활비 관련 추가 기소가 될 것 같고 최경환 의원도 결국 현역 의원으로
수감이 됐습니다. 이제 진술을 좀 바꾼 거죠. 예. 그게 이제 무엇을 의미하느냐. 아무래도 이병기 전 원장이 이렇게 자수서에 사실은 기록을 한 게 이번에 결정적인 발목을 잡은 요인이잖아요. 자수서에서 뭐 국정원 이 특활비를 본인이 누구누구에게 어떻게 보냈다라고 이렇게 진술을 하는 과정에서 이 최경환 이제 이 의원에게도 그러니까 이제 그 기조실장의 이제 건의를 받아서 매달 줬다라고 이제 증언을 한 그게 이제 결정적으로 사실은 최경환 의원의 구속에까지 이르게 되는 이제 요인이 되는 건데 예. 그래서 상당히 유감스러운 거죠. 그래서 이제 그런 이제 감정들이 좀 표현이 된 그런 상황 같은데 그러니까 이 최경환 그 의원 같은 경우에도 역시 용처 그리고 이번 정권 들어서 현역 의원으로서는 1번 타자로 구속됐다는 점에서 불명예를 뒤집어섰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근데 어제 최경환 의원이 입장을 좀 바뀐 게 좀 화제가 되고 있어서요. 이종훈 박사님, 이병기 비서실장과의 원래 사이가 안 좋았다고 얘기를 하네요. 예. 그러니까 이제 처음에 이제 이게 논란이 되고 막 이랬을 때, 그러니까 이병기 전 원장이 자기하고 좀 서로 굉장히 원래부터 잘 아는 사이다. 그런 사이에서 무슨 이렇게 청탁하고 그럴 관계가 아닌데 이병기 전 원장이 뭐 이 국정원 예산을 지키기 위해서 본인에게 뭐 이렇게 현금을 건네고 그럴 이유가 있었느냐라고 설명을 했는데요. 그런데 이게 바뀐 부분이 뭐냐면 이제 이게 별로 이렇게 우리 잘 아는 사이가 아니다라고 지금 1월 2일 날 구인장이 발부가 됐고 그리고 돌아서서 바로 구속영장이 발부가 됐는데요. 실질적으로 구속영장이 발부될지 여부에 대해서 설왕설래가 있었습니다만 법조인들 사이에서는 영장 발부 가능성이 매우 높다라고 예측을 했었습니다. 예. 아니나 다를까 지금 지난 12월 29일 날 임시국회가 끝나자마자 바로 돌아서서 방탄국회가 끝나자마자 지금 구속영장이 지금 청구가 됐고 발부가 됐는데요. 예. 지금 현재 밟고 있는 그 협의가 지금 특수활동비 1억 원을 지금 바르는 것이고 그것은 금액이 상당히 크죠. 그리고 거기다가 본인이 적극적으로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법원으로서도 범죄가 소명되고 이미 이걸로 인해서 죄를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증거인멸 우려가 있다라고 해서 구속이 됐는데 말씀하신 것처럼 국정원 특활비 1억 뜻 인정하시나요? 어떤 혐의로 설명하실 건가요? 특활비 아까 인정하신다고 끄덕거리셨는데 그거 계속 인정하시는 거예요? 예. 예, 최 변호사님 오늘 새벽 영장이 이제 발부가 됐어요. 현 정권 출범 이후로는 처음으로 현역 의원이 구속이 된 거네요. 그렇습니다. 올해 새 벽두에 그러니까 이 현금 1년 번호를 얼마나 잘 추적을 해서 규명을 하느냐가 최경환 의원의 입을 열게 하느냐 마느냐의 결정적인 변수로 작용을 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예. 이현정 의원, 그때 박근혜 정부의 실세였잖아요. 초이노믹스라 부를 정도로 친박의 몰락을 상징하고 있네요. 사실 이 초이노믹스란 게 그 어떤 정권에서 대통령 이름 말고 장관의 이름을 붙여서 노믹스란 이름을 붙여진 게 아마 최경환 의원이 처음일 겁니다. 이제 그만큼 박근혜 정부에서의 어떤 핵심 실세 역할 또 이제 또 친박의 좌장 역할을 했지 않습니까? 이제 그렇다 보니까 결국 최경환 의원의 구속은 결국 친박의 몰락을 이제 상징하는 것이라고 보여줄 수가 있고. 그렇죠. 특히 또 지금 일단 당내 사정도 보면 지금 거의 사실은 최경환